예, 다음은 추모 지원 과제인데요. 4.16 인권선언위원회 활동하고 계시고 또 4.16 연대 운영위원이신 박진 활동가를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어서 조금 속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존엄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범위나 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피해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활동을 쭉 해왔는데요. 현재는 앞서 발표하신 안전사회위원회와 그리고 지금 제가 활동하는 인권선언위원회로 나누어서 다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유와 추모에 관련된 파트를 과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두 개지요. 진상규명특별법이 있고 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지원특별법은 사실은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도 진상규명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전혀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치유와 추모는 다시는 이러한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실은 전제 조건인데 아직까지도 치유와 지원과 추모에 대한 어떠한 제도도 사실은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지원과 추모에 관련된 과제를 오늘 이야기하는 이 과제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원특별법상에 추모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데 오로지 이 업무를 모두 그 추모지원위원회에 떠넘기면 사실은 제대로 된 치유와 지원, 추모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정부기관과 특조위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우선 재난참사 피해자의 정의와 범주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국제적 수준의 포괄적 피해자 정의와 범주를 정립해야 되는데요. 이런 참사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목격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피해자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 지원법에는 민간 구조에 참여한 잠수사라거나 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러한 피해자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피해자 정의 범주가 정립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새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에 의해서 가해자화되어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진상규명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지불된다느니 또는 혐오 발언들이 정부 여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거나 치유하고 또는 기억하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국가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 피해 사실부터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세월호 피해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좀 보겠는데요. 피해자 전수조사는 당연히 지원 대책의 출발점이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피해 범위가 어딘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아직도 정부는 파악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법제도 정비와 참여를 보장해야 할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지원법 제정 과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 피해자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이를테면 국무총리 산하의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서약을 하지 않으면 배보상을 주지 못하겠다. 이런 반인권적인 서약조차 강요하는 방식으로 전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례로 2015년 5월 8일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사실은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유가족이 자살한 사건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사업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재난과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재난 참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제대로 개발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참사 이후 피해 확산 확인과 지원이 좀 필요한데요. 재난은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실은 진도 앞바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 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진도라는 지역 공동체, 안산이라는 지역 공동체가 사실 계속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피해 확산과 지원을 정확히 좀 파악해야 하는 거고, 이런 문제점들을 보아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네,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례를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산류 인권 침해 인권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요,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 치유받을 권리조차 죄책감으로 느끼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유가족들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사실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치유의 지원의 출발일 텐데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존 학생들의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만 보더라도 안타깝게도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만 4차례 정도 자살 시도가 있었고요. 중증의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실태 조사 과정 또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였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 단원고 2학년, 그리고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1학년, 3학년 학생, 그리고 단원고 교사, 그리고 생존 학생 가족, 이런 피해자들이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의 경우 지금도 중증의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법상의 피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안산시 통계에 의하면 작년 이후 안산시 단원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나는 방식으로 지금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참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피해 확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듯이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는 아직도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이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피해 사실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세월호 피해자들 실질적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생애주기적 관점의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서는 5년을 지원의 그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대책의 현실화 수혜 범위의 확장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 또는 생계의 직접 담당자인 가장들의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유가족 건강 상황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작년 9월 통계로 암 투병 중인 부모님만 9명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참사 이후에 발병한 암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셨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끊임없이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으로 사실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잠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세 번째, 학업노동 사회적 관계 보완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참사 이후에 가족관계가 부서지고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고 이런 단절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는 지원 특별법의 특조위가 사실 실효성 있는 권고를 해야 되는데 권고 기능밖에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추모 지원이에요. 국무총리 산하의 추모 지원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특조위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무총리 산하의 추모 지원위원회만을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추모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추모 사업과 추모 지원위원회에 대한 권고와 제언을 해야 되지요. 추모 사업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추모가 아니라 치유와 교육과 회복을 위한 모든 기능들이 함께 포함되는 추모 사업이어야 하고요. 이 추모를 통해서 과거의 슬픔을 딛고 생명과 희망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추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기관, 정부나 관련 기관, 지자체를 포함해서요, 추모 사업 전 과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데요. 당연히 추모 사업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관련 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소하고 좁히는 데 있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추모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기억을 위한 기록의 보관은 당연히 추모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세월호 선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녔던 교실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물건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추모의 시작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시작일 거라고 봅니다. 네. 국내 재난 참사 피해자를 지원 지침을 또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지만 이후 재난과 참사에 대한 지침들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적용할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지원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드러난 지원 대책의 실패 중에 대표적인 것은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요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어지지도 않았고요. 각 피해자별로 차별적으로 그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고요. 심지어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조차 달랐던 점들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애 주기 관점의 모니터링과 평가 가능한 방법, 법제도 마련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보충된 사진으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포괄적이고 충분한 보상과 책임에 상응하는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가해 책임자의 정도에 따라서 배상이 결정되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라도 이 재난과 참사를 다시 없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보상, 이런 것들로 능동적으로 마련돼야 되겠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지하철에 얼마 전까지, 지금도 광고하고 있는 광고판입니다. 뭐냐면 9.11 참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그리고 심지어는 지나가던 시민들, 민간 봉사자들, 당신들이 만약 지금까지도 심리적 상처나 또는 심각한 어떤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9.11 위원회는 지금까지도 지나가던 행인에 대한 치료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호 처장님이 말씀했듯이 단순히 9.11 위원회가 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으로 산출할 수 없는 사회적 노력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되고, 피해자 특별법, 지금의 세월호 지원 특별법이 얼마나 피해자 중심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법인지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난참사 상황의 건강한 사회적 소통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죠. 특조위와 피해자의 일상적 소통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 언론 보도와 사회적 의사소통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언론의 문제는 끊임없이 세월호 후에 짚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적 보도 지침들이 마련되어지고 그것이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혐오에 피해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정부 스스로 하는 가해 행위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해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은 지켜내야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원과 치유와 그리고 추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 특조위에 드리는 제언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 기관과 우리 사회에 드리는 제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